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물 있잖아요. 이게 점점 뭐랄까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네,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계 최대 식품 기업 중 하나죠. 네슬레. 이 네슬레가 어떻게 물을 가지고 거대한 사업을 만들었는지, 또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국제기구가 여기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한 지점이죠. 물은 과연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일까요? 아니면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상품일까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생수 시장의 정말 거인이잖아요, 네슬레. 그 네슬레의 횡보하고 또 예전 CEO의 발언을 보면 이 논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원래는 모두의 것, 이 공공자원인 물이 어떻게 기업 손에 넘어가고 또 거기에 어떻게 가격표가 붙는지 그 과정이랑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네슬레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퓨어라이프, 페리에 이런 유명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걸로 네슬레 생수 사업 매출이 연간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니 와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말 크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판이 아주 날카롭게 따라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물 부족이 심각한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곳인데요. 아, 캘리포니아요? 네, 네슬레가 연간 고작 524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2만 원 정도? 그 정도 허가 비용만 내고 엄청난 양의 공공수자원을 가져가서 생수로 팔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큰 논란거리예요. 잠깐만요. 72만 원이요? 1조 원 넘게 버는 사업인데 수원지에는 1년에 72만 원만 낸다고요? 네, 그렇죠. 물론 정수하고 병에 담고 유통하는 비용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원가 자체는 거의 없는 셈이잖아요,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근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이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공공자원을 과연 이렇게 쓰는 게 공정한가? 또 지역사회 주민들의 물 접근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아, 기업의 이익이랑 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부딪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에 대한 권리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권리가 우선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논란의 중심에 그 네슬레 전 CEO이자 지금은 세계경제포럼 임시의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피터 브라벡 레트마테. 이분 발언이 참 뭐랄까 논쟁적이에요. 네, 그렇죠. 물은 인권이라는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다. 물은 식량처럼 식품이고 가치를 매겨야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안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물의 가격을 매겨야 사람들이 함부로 쓰지 않고 낭비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다. 즉 기본적인 접근권 자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하긴 돈 없으면 물도 못 마신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죠.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브라벡이라는 분이 네슬레가 파는 생수량이 회사 전체가 관리하는 물의 0.0009%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자료도 있던데요. 네, 그 발언이 있었죠. 아니 이게 사실이면 판매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반대로 네슬레가 통제하거나 접근 가능한 물의 총량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 아닌가요? 좀 역설적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네슬레가 단순 생수 판매 기업을 넘어서 이 물이라는 자원 자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혹은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죠. 네슬레가 가진 힘이 단순히 생수 판매 이상이라는 거군요. 네, 물 자원 자체에 대한 어떤 강력한 통제력? 이런 걸 가졌을 수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벡이라는 분이 세계경제포럼, 우리가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 임시의장이 되면서 이 물 문제가 국제적인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리더들이 다 모이니까요. 네. 근데 이곳에서 물 문제가 논의될 때 아무래도 물을 상품으로 보려는 대기업들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아, 브라벡 의장의 생각과 비슷한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특히 네슬레가 최근에 그 생수사업 부문 일부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에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물의 금융화를 가속화하는 신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물의 금융화, 잠깐만요. 금융화라면 물이 무슨 석유나 금처럼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 가격이 실제 수요와 공급 외에도 어떤 금융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막 급등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필수품인데? 그렇죠. 필수품이 아니라 금융상품처럼 거래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물 접근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맥킨세나 유엔 같은 기관에서는 이미 2030년까지 세계 물 수요가 공급을 한 40% 이상 초과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 영화 빅쇼트 실제 인물 마이클 보리도 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던데 미래에는 정말 물이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물 부족은 이미 현실화된 위기입니다. 이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자원을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활동, 그리고 어떠면 이를 뒷받침할 수도 있는 정책 논의에 대해서는 정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 제시된 걸 보면 일단 물을 사용에 대한 투명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어떤 민간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 또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규제 강화, 공공이익 우선, 그리고 소비자 행동 변화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는 이 물을 둘러싼 아주 복잡한 현실, 특히 네슬레 사례와 세계 경제 포럼의 역할을 통해서 물의 상품화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물이 정말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생수 가격 폭등 같은 일이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을지, 이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기업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은 과연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